남편이 친구 A랑 통화하는 내용 녹음을 엿들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친구 B, C, D랑 놀 때 빨리 집에 오라고 소리친 걸로 너무 화가 난다며 와이프 시키는 대로 다 놀지도 못하고 집에 가고 있다고 불평을 드러나왔습니다. 순종적인 여자 만나야 한다. 성격이 개지랄 같다. 너는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해라. 제가 임신 중이라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나랑 같이 있자고 다그친 건 맞지만 저런 통화 내용을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는 나랑 있는데 제일 행복하다. 자기랑 결혼해서 너무 좋다. 하지만 친구한테는 뒤에서 내 욕을 해요. 듣고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내 뒤에서 내 욕하는 게 귀엽기도 하는데 진짜 마음이 저런 것과 의심도 들고요. 남편분이 일단 친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심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마치 이런 거죠. 남자들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서열이 높아. 이런 거 좀 으스대고 싶어 하는 어떤 좀 그런 게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뭐 잘났어. 막 이런 으스대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도 야, 내가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으스대는 거예요. 쉽게 버리면 허세 부린다. 예. 남편분이 허세가 좀 있으신 분이네. 예. 남편분 좀 애기 같습니다. 좀 허세 부리는 거니까 우쭈쭈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우쭈쭈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임신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기를 낳고 나시면 아내분이 또 육아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요령을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런 남자들 부리고 사는 요령은 뭐냐면 약간 허세 부리는 남자들 있죠? 그런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부러 육아를 못하는 척을 하세요. 네. 아기를 잘 볼 수 있음에도 못하는 척을 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키우세요. 그리고 본인 애는 남편한테 키우라고 하세요. 나는 남편을 키우고 내 새끼는 남편한테 키우라고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보다 당신 없으면 애를 못 봐. 내 새끼가 맨날 빽빽 울고 있는데 당신만 들어오면 이렇게 울음을 딱 끝이네. 어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애도 짧아요?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우리 아들 키울 뻔했어? 당신 없으면 어떻게 우리 딸 키울 뻔했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빠야? 어디 애 키우는 거 배워갖고 왔어? 이러면서 시키세요. 그러면서 아내분은 남편을 키우고 본인 애기는 남편한테 키우라고 하세요. 이렇게 내리사랑을 내가 남편한테 주고 남편이 내 새끼한테 오게 이렇게 낙숫물이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사랑의 낙수 효과를 보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남편분이 허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어머 너무 잘하네 이러면 어깨뽕이 쫙 들어가실 겁니다. 제가 재혼 1년 차 정도 됐는데 전 남편에게 두고 온 딸 아이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딸 아이를 보러 가는 거를 지금 남편이 요즘 많이 싫어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음. 3월에 출산을 해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전 아이랑은 좀 인연을 끊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지금 남편이 그럴수록 되게 미워지고요.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고민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혼 1년 차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분과 지금 임신 중이시고, 3월에 출산이시죠, 그죠? 그리고 전 남편 사이에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보러 가는 거를 지금 현재 남편이 좀 싫어한다. 그래서 점점 미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죠? 지금 현재 남편분이 이 딸을 보러 가는 걸 왜 싫어하는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딸을 보러 가는 게 그 딸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전 남편과 관계되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 전 남편과 인연이 이어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남편분께서. 그래서 지금 고민 중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남편분과 지금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지금 걱정이 되고, 그 원인이 지금 전 남편 사이에서 있는 딸을 보러 가는 걸 현재 남편이 싫어해서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미워진다.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남편분께서 전 남편 사이에 있는 딸을 보러 가는 걸 싫어하는 걸 딸을 만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전 남편과 관계가 이어질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냐면 사실은 현재 남편과 관계가 그렇게 단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금 현재 음, 남편과의 신뢰감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
고민중님 같은 경우에 딸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현재 남편분과 신뢰가 돈독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뭐냐? 첫째로는 이제 인간관계의 신뢰감입니다. 혹시 고민중님 같은 경우에 혹시 분리불안 같은 거 앓고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불안감이요. 극도로 좀 심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요. 재혼을 하고요. 그 불안감이 심한 기간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셨죠? 사실 이제 1년 전에 재혼을 하면서 제가 있던 지역에서 낯선 지역으로 왔거든요. 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재혼한 남편이랑 둘이 네네. 있는데, 네. 저도 그때 당시에 재혼한 남편의 전처나 전 자식 남편이 너무 그리워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음, 서운한 것도 있었고, 이제 음, 너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외딴 곳에 이제 옴으로 인해서 지금 재혼한 남편이 회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 네. 혼자 있을 때 그때 좀 불안감이 크고 저한테 이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잠깐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좀 심하게 와가지고요. 음, 우울증인지 그때 이제 제 딸과도 처음 이별을 한 거거든요. 아, 사실 이혼을 했어도 딸아이하고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제가 이제 음, 챙겼어가지고요. 딸을 되게 제가 자식한테 좀 집착을 하고 거의 뭐 교육적으로도 너무 심하게 자식한테 올인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버리지 못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그 생활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것들이 이상하게 남편한테 집착이나 불안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서 좀 고쳐지긴 했는데 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고민중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짐작에는 누군가에 부탁하거나 의지하거나 기대는 거 잘 못하실 거예요. 그죠?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특히 낯선 지역에 갔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그 지극히 정상적인 그 심리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불안감을 느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안감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건요, 누군가한테 의존을 하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한테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이에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고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야 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불안감이 느껴져요.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거나 또는 낯선 곳에 가서 누군가한테 보호를 받아야 된다거나 때로는 낯선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정착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불안감이 느껴지는데 이때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부탁해야 될 게 지금 현재 남편분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남편분에게 맞아요. 의지를 하고 기대고 네. 도움을 구하고 나 당신 너무 그리웠어. 당신 너무 보고 싶었어. 나 당신 하루 종일 기다렸어. 라는 식으로 남편한테 투정을 부렸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네. 투정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가까워졌을 겁니다. 근데 너를 만나도 내 인생 힘들어졌을 거야 라고 남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네. 전 남편분과 사이에 있을 때 그 첫째 딸, 지금 그 고민 중에 네. 첫째 딸이죠. 이 딸에 네. 집착이 심했다고 하시는데 보통 자녀에게 집착하시는 분들도 배우자한테 의지를 못할 때 자녀에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는 고민중님께서 전 남편의 딸을 보러 가는 것을 남편이 싫어하는 그게 표면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남편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인데 신뢰가 덜 쌓였기 때문인데 신뢰가 덜 쌓인 음, 원인을 살펴보면 저 고민중님이 의지를 못해요. 의지할 상황에. 그러니까 낯선 지역에 오게 되면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때 현재 남편분한테 팍 의지를 해야 된다고. 나 당신을 하루 종일 기다렸다. 당신 없으면 안 된다. 당신의 보호자 아니냐. 이렇게 의지를 해야 한 편인데 내가 성격상 의존을 못하니 현재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오롯이 나한테 기대지 않아. 저 사람은 언제든 발을 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현재 남편분도 이혼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편분도 약간의 그런 불신감은 가지고 결혼하셨을 거예요.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중님께서 더 많은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 남편분 사이에서 출산한 그 딸을 만나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고민중님이 현재 남편분에게 완벽하게 의지를 못하고 한편이 못 돼서 그렇다. 그러면 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내가 불안해도 괜찮다라는 걸 느끼세요. 예, 불안해도 괜찮아요.
안 불안하려고 하지 마시고 불안해도 괜찮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불안감을 느낄 때는요, 현재 남편분한테 완전히 의존하세요. 현재 남편분을 보호자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고민 중님이 만약에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보호자란에 누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네, 사인합니까? 지금 재혼한 남편이요. 그렇죠. 그러면 보호자로 믿고 의지를 하고 확실하게 의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존성이라는 걸요, 굉장히 나약하고, 의존성은 인간이 내려놔야 될 것이고, 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존성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성격이에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정당하게 발휘하셔야죠. 지금 현재 남편분한테 완전히 의존하셔라. 남편을 내 보호자라고 생각하셔라. 그리고 남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보, 당신이 내 보호자잖아. 당신이 나 지켜줘야 되잖아. 이런 걸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나 지켜줘야 돼. 나 힘든 일 있으면 당신이 내 보호자 해줘야 돼. 나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막 뛰어와서 나 지켜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현재 지금 남편분에게. 그러면 현재 남편분이, 아, 이 여자가 나를 이제 진짜 믿고 나에게 의지를 하는구나.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여자와 내가 진짜 한편이구나라는 걸 현재 남편분이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큰딸을 만나러 가는 것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시원한 답변 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혼수녀 캠프를 보다가 네.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렸어요. 거기 나온 커플 중에 네. 아내가 남편한테 막말하고 막 폭력까지 행사하는 걸 봤어요. 아내분이 본인의 문제는 인식을 못하면서 남편한테 진짜 뭐 나사 빠진 행동을 한다 이러면서 계속 혼내고 그러는데도 또 남편분은 끝까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감싸더라고요. 야, 오빠. 아니 그러니까 없어. 오면은 뭐지 할 것만 알고 애기는 하나도 안 봐줘. 무슨 나는 무슨 애기 보는 기계인가. 지 엄마랑 똑같아 하는 집 보면은 이빨 좀 닦여. 아 무슨 애기 뭐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집에 들어와갖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부부가 대표님께 찾아온다면 어떻게 좀 해결책이나 좀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여성생활 해법사전 How to Live.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아내분이 돈을 잘 버시는 분이세요? 아니 집에서 육아만 하고 노세요. 25개월 된 아이가 남편은 돈 잘 벌어요? 월 700 정도 버시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부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아내분 산후 우울증입니다. 이거는 부부 문제 해결할 게 아니라 산후 우울증을 해결해야 돼요. 부부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고생을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무조건 고생을 해야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고생이라는 게 뭐냐? 서로 잘 지내는 고생이죠. 그래서 남자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면 첫째, 아내에게 정신적인, 물질적인 자원 투자를 잘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돼야 되고, 주기만 하면 호구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아내로부터 사랑을 잘 받아내야 돼요. 성적이든 정서적이든 사랑을 잘 받아내야 돼요. 남자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돌아가야 행복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어때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 남편이 물질적 자원 투자를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 자원 투자를 잘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이걸 잘 받아내야 됩니다. 그럼 받아내기만 하고 획 하고 돌아서면 말 그대로 꽃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외로움을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을 많이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 자원 투자를 받아내는 거 좋아해야 돼요. 정서적 자원 투자를 받아내는 거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제공을 해야 되죠, 배우자한테. 제공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서적인 사랑이에요. 신체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제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남자도 주고받는 거고 여자도 주고받는 거예요. 이 기능이 안 돌아갈 때 부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 상담은 이 기능을 살리는 상담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살려놓으면 성격 차이 안 생깁니다. 조금 성격이 달라도 주고받는 게 잘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 보세요. 친구들 사이에 성격 차이 있다고 결별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안 맞아도 친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처럼 부부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안 친해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이혼 숙녀 사례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분 남편이 아내에게 물질적 정서적 자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분인가요? 네,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네. 뭐 대출이 있어서 갚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월 700번만 적은 수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에 돈 잘 갖다 주냐 이 얘기죠. 짠돌이는 아니다 이 얘기죠. 짠돌이랑 또 못 살거든. 두 번째, 시간 투자 잘 합니까? 육아에 참여한다든가? 라이더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니까. 그럼 정서적 자원 투자가 잘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직업상 어쩔 수 없어요. 아내로부터 사랑을 잘 받아요? 사랑 요청은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는 아내가 잔소리하고 화내고 폭력을 해도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 사랑보다 미움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네. 그럼 남편은 이제 남자로서 기능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내분 사연으로 좀 돌아가면 그 아내분은 그러면 남편을 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잘 요구하시는 분인가요? 육아에 참여해달라, 시간을 내달라,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 이런 요구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부관계는 상호 의존 관계예요. 뭔가를 잘 요구를 하고 요구해서 받아낸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것이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라이드하고 힘들게 집에 들어갔어. 부인한테 나 사랑해주라고 얘기해야 돼. 대신 네가 이렇게 사랑해줬으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서 갖다 주고 육아에도 내가 더 많이 참여할게. 나 좀 미워하지 말고 좀 예뻐해줘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죠, 남자도. 이게 잘 되는 분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안 받아준다. 그럼 이혼하시는 게 맞아요. 그 아내는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자원 투자를 잘 받아내야 돼요. 그걸 요구해야 돼요. 돈 더 벌어다 줘라. 육아에 좀 참여해줘라. 나랑 시간 내줘라. 뭐 집안 살림하는데 좀 도움을 줘라. 이런 식으로 잘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남편을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아껴주고 보살펴줘야 돼요. 이게 내가 잘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뭐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남편 버리는 게 맞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남편이 그걸 못 따라오면 버려야지 어떡하겠어. 자, 그런데 이분 사연에는 큰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분이 25개월 아이를 육아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건 산후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우울하게 되면 기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분은 부부관계 이전에 내가 산후우울부터 극복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다 여성분이니까 알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이뻐요? 다른 아줌마가 난 아들이 이뻐요? 내 뱃속에서 난 아기가 있어요? 남편은 다른 아줌마가 낳은 아들이에요? 누가 더 이뻐요? 네. 그쵸? 근데 내 키우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남편을 이뻐합니까? 안 되지.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산후우울증의 이유는 단단합니다. 여기 뭐 여성분들 많이 신청하시니까 뭐 비난도 할 수 있는데, 산후우울증 하나는 애 키우기 싫어서입니다. 애 키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애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떤 괴로움, 애 키우는 것에 대한 뭐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거 받고 계신 분이 돈 벌고 들어온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줘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 스트레스는 왜 생기냐?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도움 요청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낮아서 그래요. 이게 또 부부관계랑 연결하면 남편한테 시간을 내줘, 육아에 참여해줘, 이 얘기 절대 못할 거예요, 이분은. 인간은요, 아이 하나를 육아하는데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됩니다. 애 키워보셔서 아시잖아.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애 안고 화장실 가기도 못하고요. 애 안고 밥도 못 먹고요. 애 안고 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한 6개월 될 때까지 엄마들 보면은 막 이렇게 초췌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요구하고, 시부모한테 요청하고, 처갓집에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같이 협동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돼요. 물론 주 양육자는 엄마예요. 주 양육자는 엄마지만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를 받아내는 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애 키우기 더 힘들죠. 애 키우기 힘들어하니까 산후우울증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무슨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은 두 분 관계 개선 이전에 아내분 산후우울증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라 그러면 결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냐? 첫째, 남자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자원을 요청하고 받아낼 수 있는 걸 잘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이라면 남자와의 관계도 깨지지만 육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애 하나 혼자 못 키워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두 번째, 내가 받아냈으면 갚아야 돼요. 근데 갚는 게 뭐냐? 이거 뭐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남편을 사랑해야 돼. 아껴야 돼. 이게 돼야 돼. 이거 안 되면은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야. 결혼생활 부적합자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남자는 어때야 되냐? 남자는 기본적으로 돈 열심히 벌어야 돼. 경쟁에서 승리하고 돈 열심히 벌어. 그리고 나서 그걸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투자하는 걸 좋아해야 돼.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야 되고. 그 요새 TV나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개탄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이런 역기능이 돌아가는 걸 로망이나 정상적 상태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내가 처갓집 갔다고 좋아하는 남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는 정신적, 물질적 자원 투자해야 되는 걸 좋아해야 된다고. 근데 아내가 처갓집에 갔다고 좋아해? 그거 남편 노릇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너랑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그 얘기거든. 또 두 번째로 가만히 있고 보살핌을 기다리는 여자들. 남자가 알아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요구해야 해주지? 세상에 공짜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마치 그 예능 프로 같은 데서 여자들이 공주님처럼 가만히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남자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걸 로망처럼 또 생각한다고. 그거는 엮이는 거 미화시키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잘 되려고 그러면 서로 상호 의존해야 되는 관계가 돼야 되고, 상호 의존이 된다는 건 서로 친해진다는 얘기고, 상호 의존을 하려면 서로 요청을 잘해야 돼요. 남자는 사랑을 요청하고 여자는 물질과 시간과 정신의 에너지 투자를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또 해줘야죠. 남자는 사랑을 요청한 만큼 또 물질과 시간 자원을 투자해야 되고, 아내에게.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질과 시간을 요구한 만큼 또 정신적 사랑과 신체적 사랑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합이 쫙 들어맞았을 때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나머지 뭐 취미가 다르다, 성격의 차이가 난다, 대화가 잘 안 통한다, 하나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서로 잘 살아요. 여기서 말씀해주신 그 남자가 물질적인 투자랑 정서적인 자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이상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일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남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을 잘 못 돌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돈은 집에 되게 잘 갖다 주고 여자한테 잘 쓰는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투자를 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성생활 해법사전 How to Live. 볼트와 너트가 있습니다. 너트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볼트는 길다랗게 생겼어요. 이게 너트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볼트가 너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트가 끼워 맞춰지는 건 아니고 서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들어가면 같이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돈 버느라 시간이 없어. 집에 돈은 잘 써. 근데 너한테 시간은 못 내줘. 이런 남자는요, 물질적 자원 투자만 하고 정서적인 또는 신체적인 사랑을 요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한테 요청을 못해서 그래요. 남편이 아무리 시간이 늦게 퇴근하고 막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 근데 자고 있는 부인 깨워가지고, 여보, 나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잠깐 우리 회사에 있었던 일 좀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여보 나 좀 안아줘. 당신이랑 얘기하니까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것 같아. 그럼 기분 나빠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와가지고 부인을 찾는데,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요청한 행위 자체가 아내가 남편에게 물질적, 정신적, 시간 자원, 투자를 요구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손바닥을 쫙 쳐요. 그럼 오른손이 친 거예요? 왼손이 친 거예요? 나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면 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리 나? 얘는 움직이지 않아도 남편이 가서 물질적, 시간 자원, 투자를 했고 사랑을 요구했어. 그러면 이 왼손이 사랑을 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또 정신적, 시간적 자원 투자를 요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 남편이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못 내준다, 나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돈하고 물질만 쏟을 줄 알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줄 모르는 남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남자들 되게 많아요. 그런 남자들은 정말 큰일 나는 게 뭐냐면 꽃뱀 만나면 쥐약입니다. 진짜 꽃뱀 만나면 말 그대로 호구 잡히는 남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꽃뱀이 원하는 건 그 물질, 그렇게 따지면 둘은 의지가 잘 맞네요. 나 돈 버느라 시간 없다, 돈 버느라 바쁘다, 이런 남자들은요, 수학적으로 볼 때 여자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남자예요. 물질은 다 투자하고 요구하는 게 없잖아. 물질은 다 투자하고 뭐 나랑 자줘라, 나랑 시간을 내줘라, 이런 거 요구 안 하잖아, 남자들이.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완전히 봉 잡은 거지. 내가 어떤 자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저 남자 나한테 요구하지 않고 물질을 계속 갖다 줘. 완전히 빨대 꽂은 거야.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호구 잡히 따져요.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 내 남편이 그렇다, 나 호구 잡았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그냥 그 연애 관계에서 그럴 경우에는 스폰 관계.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보통 연애를 잘 못합니다. 연애라는 게 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사랑하려고 하는 게 제일 메이저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물질이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사랑 요청을 잘 못하면서 무슨 연애를 할 수 있어, 그런 남자들이. 그런 남자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빠지냐면 이제 유흥업소 같아 빠져요. 유흥업소 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술집 여자한테 돈 쓰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성을 제공받는다든가. 왜 유흥업소에 가서 그걸 해결하냐면 집에 물질만 제공을 하고 시간이나 사랑을 요청하지 않는 남자들은 사랑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의존성 이렇게 얘기해요. 의존성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뭔가를 요청하는 게 의존성이에요. 근데 그 의존성 자체가 억압되는 건 의존의 죄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사회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의존성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요청이 죄야. 그럼 나쁜 방법으로 사랑을 요청해야 돼. 돈을 주고 성을 산다든가, 은밀한 곳에서 성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이제 바람을 피워서 뭐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뱀한테 딱 걸리고 쥐약이야. 많은 아내분들이 내 남편이 집에도 나를 잘하고 돈도 잘 갖다 주고 나한테는 뭐 잠자리나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서 남편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이렇게 물질 투자만 잘하면 사실 호구 잡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반대로 또 바깥에 있는 여자한테 적용을 시키면 나한테 호구 잡힌 남편은 밖에 다른 여자한테도 호구 잡힐 위험이 그만큼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래서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자,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든 왼손이 오른손을 때리든 두 손을 마주친 거예요. 그죠? 누가 먼저 할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물질만 투자할 줄 알아, 사랑 요청을 못해, 이런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이야. 또는 정신적, 시간적 자원을 잘 뜯어낼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남편이 요청은 못해도 요청을 한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또 장점이 있어. 여자 시킨 대로 움직여 그냥. 보통 어릴 때 이제 엄마한테 많이 억압되고 많이 혼난 사람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시킨 대로 움직여. 그게 또 장점이야. 내 남편이 이런 남자다? 그럼 여자들이 좀 여우 같아져야 돼요. 당신 오늘 월급날이니까 내가 오늘 뜨밤 보내게 해줄게. 그럼 남자들이 도망친다고. 그럼 막 쫓아가서 딱 묶어놔요. 묶어놓고 뜨거운 밤을 보내세요. 못 도망치게. 그럼 내 남편은 거기서 나한테 왜 그러냐, 나 스트레스 받는데, 나 일 안 해, 힘들대, 이러고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강제로라도 사랑을 주려는 행동을 하면서 남편은 받지 않아도 받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 남편 머릿속에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면 섹스 한번 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돼. 에너지를 써야 돼. 꼬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내 아내는 그냥 월급만 갖다 주면 쫓아가서 강제로 사랑을 떠 먹여줘. 그럼 밖에 나가서 바람 필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은요, 다 몸이 편한 대로 가요. 밖에 나가서 애쓰고 바람 피는 것보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아내가 떠먹여주는데 얼마나 편해. 그런 관계에서는 절대 바람 안 나죠. 새 여자가 더 좋다고 하는 그런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새 여자가 좋지. 여자가 한 명보다 두 명이 좋고 세 명이 더 좋죠. 그 새 여자가 아니죠. 새로운 새로운 갱신돼. 사람이요, 이게 본성이 그렇다는 거야. 남자가 그렇다가 아니라 인간이면 다 그렇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뭐 좋아하세요? 회 좋아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횟집에서 여기 사인하면 평생 회 공짜로 줄게요 이러면 사인할까 안 할까? 근데 거기 단서 조항이 있어. 단 삼시세끼 여기서만 먹어야 되고 다른 음식점 절대 못 가. 그래도 사인해요? 왜 안 해? 남은 음식 먹고 싶어서. 음식도 그런데 혼인신고서 이거 나 말고 딴 남자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음식도 그 한 집 계속 가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한 남자만 어떻게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도 그 남자만 평생 바라봐. 그래서 결혼이 힘든 거예요. 결혼생활 자체가. 혼인서약서를 쓰고 혼인신고서를 쓰고 결혼을 했다, 가족관계가 됐다, 이거는 전제가 뭐가 돼 있냐면, 문화적으로 어떤 전제가 돼 있냐면 나 이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가 전제가 돼 있는 거야. 예전에는 이거를 형사법으로 처벌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이런 게 있었죠. 근데 현실상 너무 힘든 일이란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아무리 회 좋아한다 그래도 평생 이 횟집만 가라. 다른 횟집도 못 가. 이 횟집만 가야 돼. 그러면 막 일주일 가도 막 물릴걸? 음식도 그런데 사람관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얼굴은 차은우에 재산은 뭐 진짜 이재용급에, 성 테크닉은 저기 뭐 무슨 야동 배우급이야. 또 뭐 아이한테 하는 거는 진짜 뭐 거의 뭐 오은영 박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도 그 남자가 너무 좋은 거 머리로는 아는데 이 물린다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게 여행입니다. 직장 생활도 아무리 이 일이 좋고 이 일을 계속 해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지겨워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반기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좀 여행을 다녀오잖아요. 그럼 좀 여행 가서 또 이제 그래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도 그런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행이 선을 넘어가면 바람이 되는 거고, 안 넘어가는 선에서는 뭐냐면 저 차은우 팬클럽이 된다가 또는 요새 임영웅 씨 유명하잖아요. 그거 다 바람이에요. 그거 다 정신적인 외도라고. 그래서 그런 위협을 제일 많이 겪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직자분들이야,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가지고 남편한테 사인 풀고 와야 돼, 목사님 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다른 어떤 찬미의 대상, 다른 어떤 찬사의 대상, 내 남편 이외에. 그러면서 이제 한번 했어. 그럼 돌아와서 이 남편 보면,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왔으니까 또 한번 열심히 사랑해보자. 또는 이제 뭐 차은우 뭐 팬클럽을 갔다 왔어. 임영웅 콘서트 갔다 왔어. 임영웅 참 멋있더라. 그래,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네가 임영웅보다 못나긴 했는데 그래 내 남편이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제일 그 가까이 있는 외도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정신적 외도 대상 아들입니다. 엄마들이 제일 사랑하는 남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자, 아들. 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가깝지 않은 확률이 높은 건가요? 네, 그 가능성이 높아요. 결혼을 시켰는데도 아들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아들을 여전히 보고 싶어하는 경우는 현재 결혼을 시킨 내 아들을 내 옆에 있는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보면 뜨끔하신 분들 많겠는데요? 네. 본인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을 많이 사랑하면요, 그 아들이 사춘기가 늦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통 결혼하고 사춘기 와요. 엄마랑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그 전까지는 엄마하고 계속 살아. 또 엄마랑 사는 게 편해. 엄마가 아들을 너무 이뻐하니까 뭐 가만히 있어 엄마 다 해주잖아. 근데 이제 엄마랑 딱 떨어졌어. 그 결혼을 했어. 그럼 이제 그때 사춘기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사랑해야 돼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아. 그 아들 입장에서는 뭔가 연애도 잘 어려워요, 그러면?
연애는 잘할 수 있어요. 네, 연애는 잘할 수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이제 엄마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사춘기가 오는 거야. 연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결혼이라는 음. 완전한 독립? 그래서 아들 키우는 어머니들은요, 이런 교육을 안 시켜야 됩니다.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고 성에 눈을 뜨고 이러면 연애를 좀 장려하셔야 돼. 그리고 엄마와 멀어질 준비를 자꾸 시켜야 돼요. 너 20살 되면 나가 살아라 이래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이제 20살 되면 나가 살아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사춘기가 좀 일찍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제적 걱정도 되겠죠. 내가 20살 되면은 나가 살아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벌지? 그럼 이제 경제적 걱정이 되니까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겠지. 20살 나가 살면 외로운데 엄마처럼 사랑해주는 사람 없을까? 그럼 또 연애를 한 고민을 하겠지.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잘 버는 직업을 또 선택해야 되잖아. 막 이런 게 자연스러로 선순환이 돼요. 근데 이제 엄마 계속 끼고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